최용선, 권영환의 쑥떡 공론.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용선, 권영환의 쑥떡 공론 시즌2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최용선, 권영환의 쑥떡 공론 또 오래간만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거 우리 같이 하시는 우리 최용선 선배님도 바쁘시고 저도 그냥 가끔 바빠서 바야흐로 이 정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길거리 곳곳에 선거 현수막이 나부끼고 있고 예비 후보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어요. 곳곳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의 계절이 되면 생각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성남데일리 최용선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데일리의 최용선입니다. 얼마 전에 끝난 응답하라 1988 응팔이 끝났죠. 거기에서 나온 개그를 시작으로 오늘 쑥떡공론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뭘 준비해갖고 진짜 준비 없이 하기로 했잖아요. 해보세요. 뭐예요 개그가. 아이고 오래간만이구만 장사장. 반갑구만 반가워.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뭐예요? 나 진짜. 네. 이거 정치구단. 이제 뭐 개그구단 하실라 그러시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바로 시작하지요, 뭐. 그렇죠. 오늘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자유롭게는 질문 10개나 뽑아라 그래놓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바로 그냥 곧바로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선, 권영환의 쑥떡 공론 시즌2는 성남시 행정을 비롯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스포츠까지 성남 지역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평상시에 만나갖고 이렇게 많이 떠들다 보니까 여기서 떠들 게 없어, 별로. 안 그렇습니까? 핵심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세요. 핵심이요? 핵심 술자리에서도 얘기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4.13 총선. 오늘부로 해서 74일.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 한 70일 정도 남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70일 정도 남았고요. 네네. 더더군다나 공식 후보 등록까지는 아마 한 50일 정도 남았겠죠. 공식 선거 후보 등록이 네네. 3월 24, 25일 양일간에 걸쳐서 그렇죠. 등록하기 때문에. 네네. 그 예비 후보들 참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예비 후보들만 바쁩니다. 그렇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바쁘잖아. 따라다니는 사람. 그러나요? 그럼요. 수행. 오늘도 역시 정치 구단과 함께 이 총선 이야기 해볼 텐데요. 요번에 예비 후보들의 특징, 관심 가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성남에 아시다시피 4개 선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간단하게 보면 현재 새누리당 후보들은 수정구와 분당갑에 몰려 있고, 네네. 그다음에 야권의 후보들은 중원 지역에 몰려 있고, 네. 그리고 분당 을 지역은 여전히 한산하고, 그렇죠. 그렇죠. 조용하죠. 네, 얼마 전에 김병욱 분당 을 지역위원장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한 것을 제외하면 그냥 조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누리당 후보들이 수정구에 몰려있고 분당갑 지역에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정구에는 현재 예비 후보가 5명 새누리당. 네네. 그리고 분당갑 지역에는 현재 예비 후보가 4명. 네. 그리고 현 의원인 이종훈 의원까지 예비 후보 등록을 하면 거기도 5명. 예. 이렇게 되고요. 예, 경쟁률이 셉니다. 그리고 중원 지역에도 현재 우리가 말하는 야당 계열 네네. 후보들이 6명. 그렇죠. 그리고 현 새누리당 의원인 신상진 의원이 엊그저께 예비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죠. 엊그저께가 아니라 이제 어제인데 네. 방송되는 시간은 좀 더 멀겠죠. 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제 중원하고 분당갑 지역인데 특히 중원 지역에는 여성 후보가 많다. 네. 이 성남의 이 유력 여성 후보가 중원 지역에 몰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유례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이 여성분들이 성남 지역에 이렇게 많이 출마
출마를 하시려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하신 적이 있었나요? 역대 선거 사상 아마 최초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중원구 살짝 한번 봐볼까요? 중원구 아무래도 눈에 띄는 분들이 있지요? 현재 가장 눈에 띄는 후보야 볼 것 없이 신상진 후보인데요. 그분 빼고. 그분 빼고. 그분은 현역이기 때문에 빼고. 네네. 우선 여성 후보를 보면 유력 더불어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이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후보로 나서고 있는 윤은숙 후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의원이었죠. 김미희 후보가 무소속으로 뛰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시의회 비례대표 의원직을 과감히 사퇴하고 국회에 도전하고 있는 무소속의 박윤희 후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 후보로는 이제 그 부장검사 출신의 안성욱 후보와 우리 조성준 전 의원님. 그렇죠. 조성준 의원이 이 중원 지역의 재선 의원이었죠. 네. 조성준 의원님이 오래간만에 출사표를 던지셨어요. 이렇게 두 분. 거의 중원구는 이 여성시대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중원 지역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성 후보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누가 후보가 되느냐도 중요한 부분인데 네. 여성 후보들은 대부분 각 당에 아니면 무소속이든 후보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아무래도 가산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여성 후보들이 이 각축전이 어떻게 벌어질 거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 열전이 어떻게 벌어질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가고 주목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냐. 이렇게 그렇죠. 되죠. 네네.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이 안성욱 후보와 은수미 후보 이 2파전이 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거기에 또 조성준 의원이 어떻게 변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관심이 가지 않습니까? 2파전이든 3파전이든 될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2파전으로 압축해주면 너무 다른 분들이 속상하신가요? 그렇죠. 한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파전입니다. 여러 파전. 네. 이거 말 잘못될 뻔했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어찌됐든 여성 후보가 많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여성 후보 간의 대결이 굉장히 관심 가는 지역이다. 네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까요? 그래서 여성 후보들이 가다가 각자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국민의당 그리고 네. 무소속까지 네. 있기 때문에 선거 연대는 없다. 이 중앙의 이 정치권에서 지도자들이 선거 연대는 없다 이렇게 되는데 지역에서 여성들이 이 후보 연대 아니면 네네. 단일화 연대 네.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 있죠. 여성 단일화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지금 누군가가 여성끼리 한 후보로 해서 한번 우리가 뭉쳐보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로 클지 그 여성 연대가 가능하다면 과연 그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지 관심이 모아지긴 합니다. 상당하죠. 그 정도로 그렇습니까? 단일화가 쉽진 않겠지만 된다고 한다면 네네. 그것은 굉장히 이 파급력이 커지면서 증폭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정치구단의 예측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러나 이게 그 중원 지역이 어찌되었든 이 야권이 분열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딱 한 분에게만 굉장히 좋아지는 분위기가 되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면 딱 한 분이 아마 새누리당의 신상준 후보 아니겠어요? 그거 말씀드려야 꼭 아나요? 다들 거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의 계절이면서 반대로 얼마 전까지 엄청나게 추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 추웠기 때문에 굳이 선거운동 안 하고 안방에 앉아 계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태로 야당이 분열된다면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내일 모레 입춘이고 날씨가 점점 이제 따뜻해지고 네네. 선거운동이 진행될 때쯤이면 덥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방에서 선풍기 쐬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그렇게 만들어 드리나요? 여러분은 지금 추용선 권영환의 쑥떡 꼽는 시즌2를 듣고 계십니다.
분당 갑지역. 아우, 새누리당 후보들이 매우 많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잠깐 볼까요? 전 금감원장을 지내신 권혁세 후보. 그리고, 얼마 전까지죠. 얼마 전까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을 지내신 장석일 후보. 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신 장정은 후보. 그리고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이범래 예비후보. 이렇게 4명입니다. 여기다가 이종훈 현 의원이 가세라면 5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분당갑의 새누리당 후보가 이렇게 여러 명이 경쟁하는 경우도 역대 선거 중에 가장 최초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네. 또 나온 후보들이 고만고만한 후보가 아니고, 네, 다 굵직굵직한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현 의원이 벌써 2명이나 되고, 예. 전직 의원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중앙부처에서 활동했던 후보가 있고, 네네. 이 굵직굵직한 아주 내노라 하는 후보들이 네네. 분당갑이 안전한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역대 분당에서 총선이 4번 치러졌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번이 5번째인데, 이번만큼 새누리당 후보가 이렇게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경우는 처음이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새누리당 후보들이 왜 이게 분당갑에 이렇게 몰려든 걸까요? 그게 그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 현재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이 이 얼마 전에 새누리당의 당 원내 대표였던 유승민 의원이 당 원내 대표를 할 때, 네네. 이종훈 의원이 원내 대변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유승민 의원이 찍혀 나가면서, 네. 같이 이종훈 의원도 뭔가 같이 아웃될 것이다. 뭐 이렇게 판단한 건가요? 그렇죠. 우리 야구로 보면 아웃이 될 확률이 높다. 네. 심판에게 판정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아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신청했거든요. 네.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현직인 이종훈 후보가 공천을 못 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이렇게 출마 러시를 이뤘다는 얘기가 되네요. 제 생각엔 그럴 새누리당의 이종훈이 공천을 못 받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안 하고 있고요. 뭐 혼자 빠져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4명의 예비후보로 나온 후보들이 자기들만의 생각, 자기만의 분석으로 내가 나가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현재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미운 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종훈 의원한테도 그 미운 털이 옮겨갔을 것이다 라는 판단들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론을 보면 대구의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가 대구지 않습니까? 네네. 대구에 우리가 말하는 진박, 엄청난 진박들이 내려가서 각자 포진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진박 마케팅이 네. 우리가 말하는 정책적인 미스 아니면 마케팅이 미스다 이런 이야기들이 친박 측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케팅이 아마 실패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풍이 많이 불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은 주옥 같은데 길어. 왜냐하면 말이죠, 이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분석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감사합니다. 분당 지역에는 새누리당이 판을 치고 있다. 네. 민주당의 후보들은 흔적도 거의 없고. 흔적이 없는 건 아니죠. 조신 후보와 이현우 후보가 분당갑에 있기는 있는데 흔적이 좀 없고, 국민의당은 아예 보이지도 않다. 근데 후보 많으면 흔적이 있고 후보가 별로 없으면 흔적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중원에도 흔적이 없잖아, 새누리당이. 거기서는 현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도 이게 분당갑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도 이게 같이 언급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분당갑 지역에 새누리당 후보가 역대 선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이현욱 변호사가 그다음에 조신 후보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쑥덕공론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분당 갑지역이 이번 선거에 엄청나게 표심 변화를 네네. 결과로 도출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해보고 있는데 네네. 민주당 후보들이 어떻게 되느냐, 네네.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막강한 새누리당의 모든 4~5명 후보를 물리치고 민주당이 새로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확률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제 예상인데요. 이 지금 분당 갑에 이현욱 후보하고 조신 후보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분당을로 가서 이 좀 이렇게 바람을 좀 일으키는 것이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 권 기자 김병욱 후보가 안 좋아하겠어요. 아닙니다. 김병욱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조신 후보나 이현 후보가 분당을로 가야 된다. 그러면 김병욱이 좀 안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냥 얘기만 한 거니까 그분들이 꼭 가신다는 보장은 없어요. 김병욱 위원장님, 사랑합니다. 너무 언급이 안 되기 때문에 한마디 덧붙이면 네네. 분당 을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유일무이하게 임태희 예비후보가 활동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얼마 전에 예비후보 등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민주당은 김병욱 후보가 공천이 확실시되고 있고 예. 새누리당은 임태희 후보와 전하진 의원의 빅매치. 네네. 빅매치죠? 그렇죠. 빅매치. 네. 1대1 매치가, 경선이 1대1 매치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누가 이긴다 이렇게 감히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예측 불가능한 접전이 이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주목해서 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임태희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분당 을 쪽에 터줏대감이고. 터줏대감이고, 성남의 원주민이면서 그만한 스펙과 그만한 경력을 갖춘 네네. 성남 출신의 지도자가 유일무이하게 임태희 후보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나 중앙에서 활동하면서 현역인 전하진 의원이 4년 동안 지역구를 관리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힘든 싸움이 서로 간에 되고 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전하진 의원님의 사모님이 또 각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다니시면서 설거지 등 그 가진 잡일을 하면서 이게 인지도를 높이고. 그게 이제 정치인의 아내로서 내조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 내조의 예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내조를 잘하고 있어서 나름대로는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접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추용선 권영헌의 쑥떡공론 시즌2는 페이스북에서 추용선이나 권영헌을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신문 성남데일리, 투데이 성남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끝난 CU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굵직굵직한 게 이제 누리과정 예산이나 장건, 성남시 청소년재단, 상임이사 내정자, 이제 임명동의안 처리였죠. 뭐 다른 거는 뭐 다 자근자근한 거였고. 그렇죠. 이번 이 시회는 이제 2016년도 집행부의 어떤 정책적인 내용들을 듣는 우리가 말하는 업무 정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청소년재단의 상임이사가 내정되고 시의회 임명동의안이 올라와서 그걸 투표를 했는데 네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콩가루냐 아니면 단합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박윤희 의원이 사퇴를 하면서 이제 시험대에 올랐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결과는 부정적이다. 이 역대 시의회에서 비례대표 시의원이 네네. 사퇴를 하고 도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에 나간 사례가 없었는데 네, 그렇죠. 하나 있었군요. 또 지수식 의원이 비례대표를 하다가 그만두고 도의원 보궐선거에 나간 적이 있고. 그런가요? 지난 6대 때. 네네네. 그리고 나서 시의원이 비례대표를 사퇴하고
총선에 도전하겠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나간 경우는 이번 박윤희 의원이 처음이죠. 네, 참 저희도 깜짝 놀란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박윤희 의원은 총선에 도전한다고 갔지만 남아있는 시의회의 민주당 부분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네네. 그 연속 성상에서 장건 상임이사도 임명 동의안이 부결되는 네.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표결 상황을 보면 찬성이 14, 반대가 17, 그리고 기권이 2명이었거든요. 아, 성남시, 저희는 흔히 2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2층에서 뭐 적극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한 작업을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알면서 뭘 모른다고 그래요. 아니, 나만 죽이려고 만들어. 왜? 찬성해달라 이런 활동들을 조금 안 한 것이 미흡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번에 부결된 장건 청소년단 상임이사가 역대 3, 4년 전에 2010년, 11년에 걸쳐서 3번 부결됐거든요. 네, 그렇죠. 이번이 4번째였는데. 당시는 민주당이 어찌할 수 없이 시의회에서 과반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번에는 과반수이기 때문에 통과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에서 내정을 해서 임명 동의안을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무리가 있었다. 삼진 아웃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게 임명 동의안을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게 가만히 보면 성남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이 송은영 씨라고 그 성남시에서 공직 생활을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여 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과장으로 명퇴를 하고 네네. 얼마 전에 청소년재단 사무국장으로 갔기 때문에 네네. 일각에서는 청소년재단 상임이사가 없다 손치더라도 네네. 충분히 사무국장이 그 역할을 대행해서 이 상임이사와 사무국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겠죠. 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오히려 송은영 사무국장이 있음으로 해서 성남시는 더 편안하게 성남시 청소년재단을 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장건 상임이사 임명 동의안의 통과를 노력을 했겠지만 처음 내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런 판단들을 새누리당은 당연하고 민주당의 이 일부 의원까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 네네. 확인이 되고 있죠. 네. 그 확인이 됐다면 그 이달표 과연 누굴까요? 그렇죠. 과연 3명 누구냐?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거의 관심이거든요. 그게 모두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당론이었느냐? 그것은 확인하는 바로는 당론으로는 정하지를 못했다. 네네.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옥신강시 반발이 있었기 때문에 당론을 못 정한 경우도 있지만 네네. 어찌됐든 이 부분이 지난번 전반기 의장 선거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네네. 민주당의 분열이 예. 계속되어 왔고 예. 다시 한번 그 분열상이 나타났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니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정치 구단이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지. 실명을 다 거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지. 힌트라도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들으시는 분들 궁금해요. 기권이 2명이고 반대가 1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러면 반대는 누구냐, 이걸 반대 1명은 누구냐 이것을 점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네네. 우리 또 반대했다 그러면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사당 마마님이 와서도 맞히기가 힘들어요. 아, 네. 점쳐가죠. 근데 기권 2명은 그러면 누구냐? 원래 당초에 이분에 대해서 임명 동의안을 나는 반대하겠다 호언했던 의원이 있었어요. 네네. 그 의원이 누군가요? 그 의원이 원래 강한구 의원이었죠. 아, 네. 강한구 의원은 근데 그럼 어떻게 찬성했습니까? 근데 제가 확인하고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이 실체를 확인하고 면담을 해본 결과 강한구 의원과 우리가 말하는 그 반대 안 내지는 기권했을 거라고 판단하는 두 의원은 찬성을 했다. 이것이 정설이죠.
그 부분은 더듬으세요. 그 부분은 민주당의 지도부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누가 도대체 반대하고 기권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누구냐? 네네.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네. 중원구 지역의 시의원이 이 지광근 네. 의원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마선식 의원이 있고, 예예. 박오근 의원이 있고, 네. 김희석 부의장이 있거든요. 네네네. 4명의 이 중원구 시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소한 2명이 그쪽에서 기권 아니면 반대를 했다. 아, 그쪽에서 2명.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아니, 근데 왜 중원구 시의원들이 왜 장건지사장을 싫어하죠? 그게 연유가 좀 있습니다. 아, 그 연유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연유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고 또 한 명은 또 누굴까요? 그 연유를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정치적인 상황이 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네네, 뭐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이겠죠. 거기에 네네. 총선 상황까지 연결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을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3명, 4명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쪽에서도 이 반대나 기권이 나왔다. 기권에 참여한 의원이 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좁혀지는 거네요. 그래서 보면 중원과 분당 을 지역의 시의원들이 기권 아니면 반대 네.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고 알고 뭐 그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정확히 네.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세 명이 나왔다. 얘기하면 어떡해요? 아, 우리 명예훼손을 가는 건가? 알고 있지만 누군지는 모르지만 3명이 그쪽에서 나왔을 확률이 80%를 넘는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죠. 네, 저희가 실명까지 거론하면 우리 그 장건 내정자하고 그 실명 거론되신 시의원들하고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저희가 이 정도까지만 하는 것도 이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그 결과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내용이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투표하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얼마 남지 않은 후반기 의장 선거와도 연관이 있어서 네네. 결국 민주당이 완전히 해산돼 버리는 그런 상황처럼 네네. 민주당의 당론이 무의미한 그런 상황처럼 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의회의 상황이 아주 복잡해지고 이상해졌어요. 판단이. 그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 그 성남시의회 대표 의원이 박종철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대표단이 당을 장악을 못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원래 당 대표가 최만식 의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당 대표를 내놓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자의반이고 타의가 반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타의가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인데 네네. 그 타의에 의해서 물러나고 박종철 대표는 연장자로서 네네. 더불어민주당의 4선이 3명이고 3선이 5명이에요. 예. 7명 중에서 5명에 4명이면 9명이에요. 네네. 중진 의원이. 네네. 근데 박종철 의원은 연장자이지만 재선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재선이 대표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 상황을 봐야죠. 안 들으시겠죠. 아무리 연장자라고 해도. 장악력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죠. 뭐 시의회는 선수가 나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좀 뭐 정은숙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4번째 됐고, 이번에 장건 상임이사 내정자는 4번째도 안 됐어요. 이거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거 산하기관장을 임명하는데 이 인재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제가 있죠. 정은숙 문화재단 상임이사도 3번 부결되고 4번째 될 때는 그 당시 민주당이 과반수가 넘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6대 1을 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도움으로 통과가 됐는데 네네. 어찌됐든 이 성남이 굉장히 성남 이재명 시장은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규모에 비해서 성남이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그럼요. 산하기관도 굉장히 많고. 예. 산하기관장 밑에 또 직원들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남시장이 되면 네네. 새로 임명하거나 임명할 수 있는 이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인재풀이 없다. 우리 건덕배 지적 굉장히 올바르고 정확한 지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나를 보내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근데 인재풀이 너무 없어요. 네, 인재풀이 너무 없고
이 용인수를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서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숨가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오늘 방송.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보네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했던 것 중에 제일 내용이 있는 날이에요, 오늘이.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유롭게 하는 시간이고 네네. 또 입춘을 앞두고 예. 또 내일 모레 우리 대한민국 고유 명절 최대 명절 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설에 임박해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들의 선택 그 면면들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 그런 것을 생각해서 총선과 시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민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정치인들의 노예가 된다. 이게 저희 방송의 모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권 기자의 모토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비하하고 격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변화되지 않는다. 네. 격하고 욕하고 술 먹을 때 술자리에서 안주 삼아 싶더라도 선택 순간에는 나가서 그 선택의 쓴맛을 보여줘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가만히 있는 시민에게 절대 권리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나서서 행동을 해야만 정치인들이 바뀌고 대한민국이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최용성 원영원의 쑥떡공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